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눈치 보기는 극심합니다. 그리고 변동폭도 꽤 있는데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FOMC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반증이지만 미국의 주택 제조 지수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지금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정도 올라오고 코스닥도 오전 내내 상승하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G20 정상회담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입니다, 당장.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에 부과하면 중국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반어법적인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연 나올 것인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 주 오사카에서의 이벤트 역시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 바뀐 거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화학, 인터넷, 일부 운송장비 업종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시총 상위주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라온 만큼 그대로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갈피 잡기가 어렵고 어제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전략도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애널리스트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에 어떤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는 해봐야 되는 시점일 겁니다. FOMC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해서 지금 짚어봐야 되는 시장의 이슈들 하나 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기업 17,000여 곳 가운데 3,000여 곳을 표본 조사했는데 1분기 기업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5.3%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역시 직전 분기보다 악화된 각각 86.7%와 22.8%를 기록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도 나빠졌습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성과가 양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기업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오만회 유조선 피습 사건의 배후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관련 사진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해운사 소속의 파나마 선적 유조선 고쿠카 커레이저스호 선체에 폭탄이 부착됐던 흔적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선체 부착 폭탄의 자석 부품과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 목표를 중국에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파트너와 동맹국, 또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북한 FFVD라는 공유된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여전히 0.3%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데 2097입니다. 2100선 위에서 오늘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정리해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2094포인트 저점 찍고 2103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일 고점과 비슷한데 여길 잘 뚫지를 못합니다. 수급 상황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수급 보시면 외국인 매도 12억 원 잡힙니다. 외국인 매도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764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전 주체가 골고루 현재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연기금은 506억 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은 803억 원 일단 상승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상승하고 SK하이닉스 빠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다지 아직까지는 뭐 어떤 영업이익이나 가시적인 성과에서는 큰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없는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출시를 잠정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에서는 악재로 지금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반등에 성공하고요.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LG화학만 빠집니다.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LG생건부터 삼성물산까지 모두 상승하는데 네이버가 좀 낙폭이 큽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10만 6천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외국인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연중 52주 신저가가 10만 5천 원대인데 거의 신저가 부근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16까지 빠져내려갑니다. 코스닥은 바로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 텐데 보시면 723부터 출발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 가져가고요. 정오 이후에 쭉 빠져내려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따지고 보면 니케이 지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그 아시아권의 특히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아직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해 종합 지수가 지금 강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대외 변수에 취약한 모습들이 더 많이 포착이 최근 시장에서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도 안 좋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오는데 기관은 연기금만 어제에 이어서 또 매수해주지만 54억 원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인 가운데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CJNM 또 52주 신저가고요. 헬릭스미스 빠지고 펄어비스 빠지고 신라젠도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지금 지수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HLB가 가장 특징적인데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어제 오른 그대로 지금 되돌리고 있습니다. 오른 부분보다 더 많이 빠지는데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는 LSK 바이오파마의 삼각 합병을 단행한다라고 밝히면서 HLB가 호재성 기사로 받아들여졌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외국계 매도가 지금 HLB에 집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융단 폭격 맞으면서 주가가 좀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반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너무 많이 빠졌나요? 지금 2%대의 반등은 좀 나와주지만 반등폭은 미미합니다. 휴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SFA 올라가는 가운데 ABL 바이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조정이 나오는데 뭐 큰 폭의 조정은 없습니다. 1원 정도 빠지면서 원화 소폭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이슈부터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뭐 시장 이슈는 아무래도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네.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담감 때문에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천차만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러한 점에서는 사실상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일단 조선 업종 그래도 보합권 유지하면서 그래도 일단 기대감에 따른 이슈 계속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언론사 보도상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일단 우리 조선 3사 뭐 카타르 LNG선 수주전에 공식 돌입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조선 3사 뭐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의 입찰 제안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이는 즉 5월경 이제 입찰 초청서를 받은 지 약 한 달 반 만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수주전 규모는 LNG선 40척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수주전에서 우리 조선 3사의 각 수주 비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일단 주가 방향도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번 수주전에서 이제 LNG선 선박단 단가, 그러니까 성가가 얼만큼 이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런 조선 3사의 고민이 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성가라든가 수주에 대한 결과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기대치가 향후 어떻게 될지에 있어서도 계속 관람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주전에 있어서 일단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40척을 모두 우리 업체가 또 수주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일본 등 다른 이제 국가의 업체들이 수주를 일부 따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일단 현재 수준에서 뭐 주가에 대한 부담은 없긴 하지만 향후 조선업종의 수주 기대감 등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시나리오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형 조선 3사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되 일단 3사 가운데에서는 최근 수급이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우조선해양을 필두로 한 조선 3사 계속 관심권 두시고 대응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어떤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까요? 일단 오늘 뭐 인터넷 게임 업종 좀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인터넷 게임 업종에 있어서도 하반기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꼽혀지고 있는 모습에선 이들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하반기 일단 인터넷 게임 업종의 이런 펀더멘털과 개별 기업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는 넷마블, 그리고 NHN, 카카오, 위메이드 이 네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각각의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일부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하반기 및 기술적 관점에서의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신작 성과 및 그리고 신작 출시 모멘텀, 그리고 자회사 모멘텀, 그리고 단기 주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 이런 네 가지 포인트로 각기 종목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넷마블 신작 모멘텀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출시한 7개의 대제 이런 고무적 성과와 더불어서 일단 이번 달 말 오픈 예정인 BTS 월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신작 관련 모멘텀으로 좀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NHN 오늘 주가도 좋긴 하지만 최근 자회사죠.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주가 상승에도 나오긴 하지만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결제 사업 진출한 이런 자회사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이런 결제 사업 관련 정책 기대감 등과 더불어서 NHN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신규 게임인 닥터 마리오 월드의 출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신규 게임 흥행 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단기 실적이라든가 광고 매출 증가 기대감 등의 이런 요인 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위메이드 단기 주가 최근 과도한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에 하반기 신규 라이선스 계약 기대감도 아직 잔존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기대감 등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에서 포인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시장 전략보다는 지금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가볼까요? 네, 일단 일정 계속 점검을 하시면서 네. 될 만한 업종군 좀 추리시는 전략이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조선 3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카타르 수주전 공식 돌입 이슈와 더불어서 다음 주 일단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이런 방한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된 바는 아니긴 하지만 다음 주 이제 그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빈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 방한 일정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오늘 카타르에 이른 사우디 관련 수주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벤트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사우디 관련 수주는 일단 조선업종보다는 건설업종에 있어서 지금 직접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기대감, 즉 중동 수주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종 내에서 현대건설, 사우디 관련 수주가 가시화된 수주권이 있는 만큼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대형 건설사 위주의 매매 전략 고민 필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 역시도 카타르와 더불어서 사우디 관련 심리적 기대감 감안했을 때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등을 관심권에 두시고 좀 투자 대응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굵직한 이벤트 FOMC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 발표도 있는데 이 경제지표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기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때요? 이 환경 자체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아무래도 금리 환경과 관련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이 플러스 5.7% 증가했는데요. 5월 달은 플러스 0.3%로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NAHB 주택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것도 아무래도 2017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설 노동자의 인건비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트럭 운전사 부족에 따른 물류비 상승, 여기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모기지 금리 하락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가 계속 새로운 수요층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 주택 가격이 손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목요일 날 발표될 예정인 6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실사 지수도 5월 달이 16.6이었는데요. 6월 달에는 10.5로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전히 지수상으로는 경기 확장 국면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분명히 무역 전쟁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모건 스탠리의 6월 기업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S&P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IT나 소재, 에너지, 자본재 서비스, 생활 필수품 쪽으로는 아무래도 경기가 계속 위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들어서 S&P 500 지수, 다우, 나스닥 모두 다 많이 올라오는데 S&P 500 지수가 지금 5%가 2주 연속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FOMC에서 예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FF 선물 시장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예상 금리 인하 횟수는 연내에는 3회를 반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회, 모두 4번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되면 장기 금리는 1.54%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연준 내 의견들이 반영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적절한 예방 대처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됐고요. 반대로 메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둔화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효과밖에 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 때문에 의견이 서로 상당히 평평히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뉴 FOMC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의 길을 닦아준다든지 땅을 고르기 위한 정지 작업을 위해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그리고 또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을 낮추는 문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점도표상의 금리를 하향 조정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금리 인하 관련된 조기에 나섰을 경우에는 FRB의 신뢰도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기업 채무가 한 15조 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대로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 인하가 건전한 리스크 평가에도 저해될 수 있다고 그동안에 지적해왔던 만큼 이번에 금리 인하보다는 7월달 이후에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FOMC만큼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오사카입니다. G20 정상회담이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지 사실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은 어때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절 어떤 언급도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명목적으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존중이라든지 평등, 호혜, 신의의 원칙하에 무역 협상에 응하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종초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유로는 하노이 2차 미국 그 정상회담 때처럼 협의가 불발됐을 경우에는 시 주석의 권위도 크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관례대로 시 주석이 오사카로 출발한 직후에나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워싱턴 쪽에서 들리는 정보에 따르면 대통령 수행단 일원에 볼턴 보좌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화해 블랙리스트에 깊숙이 관여한 볼튼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중국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볼턴 같은 경우에도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외 핵시설을 북한에 들이밀듯이 중국에 대해서도 소수민족 인권 탄압이라든지 하와이의 불법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또 북한과 관련된 유엔 제재 위반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치명적인 증거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협상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열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쪽에서 간단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준비 중인 경기부양책 그리고 맞대응 카드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무역 협의가 불발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화해 금수 조치에 동맹국의 참가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인권 침해를 들어서 위구르 수용시설의 감시 카메라 그리고 AI 시설을 공급해주는 하이크 비전이나 자화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의회에서는 화해와 관련된 중국의 소송을 막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4차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성장률이 1.9% 정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정책금리가 현재 4.35%인 점을 고려해보면 정책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만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효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채권도 더 늘려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에 대한 국채 매각 그리고 히토리 수출 제한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그리고 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지원과 같은 조치를 쓸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스타벅스나 TGI, 맥도날드, 월마트와 같은 미국 기업의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화해 전선에 동참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통화수화부 협정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보복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보복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번에 잘 협상이 안 되면 화웨이 부품 공급 관련해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 좀 중단을 요구할 텐데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부품 공급을 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사드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 복귀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2017년 3월 달이었죠. 롯데마트 중국 매장 99곳 가운데 87곳이 영업정지를 당한 뒤에 중국에서 롯데마트는 완전히 철수한 상태입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소방법이라든지 위생법을 동원해서 롯데마트에 대해서 장기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반도체 기업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산 라인의 청결도라든지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꼬투리 잡을 가능성이 큰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소방법이라든지 안전점검 외에도 세무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고요. 공해물질 배출 조사
그리고 통관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 동원 카드들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 압력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기업이 지금 타격이 좀 클 것이다 예측을 해 주셨는데 뭐 중국 내 투자나 매출 비중 등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법인 같은 경우에 4대 그룹 계열사만 줄잡아도 30에서 40곳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 업체와 합작 형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자금 규모만 무려 수십조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7조 9천억을 들여서 시안에 랜드프레시 2공장을 짓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에 증설한 그 우시 공장의 전체 디램 생산량의 그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5조 원을 투자한 광주 OLED 패널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되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으로 해서 8,200억 원을 들여서 창조 배터리 셀 공장을 짓고 있고요. 4천억을 투자한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도 착공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연기되거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양쪽에 딱 꼈다는 게 지금 중국 쪽에서 보복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화웨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보복을 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면은 민감한 보안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정보 공유를 재검토를 하거나 아예 거래를 끊지 않으면은 국방과 관련된 그 협의 사항도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장치 설치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략 수정에 따른 수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나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한 우리나라가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 여기에 더 나가서 환율 절하폭만큼 상계 관세를 부과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 시장 개박 압력뿐만 아니라 한국 내 전략 무기 반입에 따른 제2의 사드 사태, 그리고 북핵 협상에서도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이런 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딱 중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벌임으로 하여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이 되고 또 화해에 대한 보이콧이 해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늘어난다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당장 5G 통신 장비 부분에서도 전 세계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작년까지는 화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순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삼성이 1위로 올라섰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반사 이익이 기대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제재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대중국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7%나 줄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입액은 무려 25%나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 차례 관세 부과로 반사 이익을 받는 국가들을 보면 한국, 대만, 베트남 순이 되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제재 품목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그 점유율이 지난해 3.4%였지만 올해는 4.1%까지 높아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동차나 반도체, 가전, 휴대폰과 같은 한국 제품들의 점유율은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에는 그나마 담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담비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간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블룸버그 경제학자 말대로 6천억 달러 정도가 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계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산업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무역량 축소에 따른 영향을 다른 산업들은 상당폭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전략적 소통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관학이 모두 같이 나서야 되겠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전략을 또 세워야 되겠고요. 또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가 전략 목표가 지금 서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투자 계획이라든지 R&D 방향, 시장 개척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서둘러서 우리나라가 무역 전쟁 속에서 국가 전략 목표를 세워준다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정책 역량이 아무래도 가장 큰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